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 송파구 개표소를 봉쇄해야 하는 시위가 오늘로 벌써 나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밤부터 남아있던 수천 명이 아침에도 재선거를 요구하는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오늘 시위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을 인파가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오늘로 나흘째로 동튼 뒤에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태극기를 들고 손에 흔들고 있는데 재선거와 부정선거를 구호로 번갈아 외치고 있습니다. 아예 개표소 주요 출입구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오늘로 나흘째 새벽을 맞은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른 시간인데도 수천 명이 집결해 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 서울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보면 올림픽공원에 있는 사람 숫자는 6,500명가량으로 40%가량이 20대와 30대입니다. 주말이었던 어제 저녁 시간대까지는 3만 명이 넘었지만 평일 새벽이 되면서 시위 인파가 일단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개표함 아직까지는 경기장 안쪽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빠져나왔지만 개표가 끝난 송파구의 투표함 380여 개와 투표지가 아직도 안쪽에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로 옮겨져서 보관되는 게 원칙이지만 시위 인파가 재선거 등을 요구하면서 주요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옮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경기장 출입구를 지키고 있고 시위대와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은 투표소 봉쇄 시위 때처럼 강제 해산 등을 시도하려 하진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는 데 대한 뾰족한 해법 역시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도 언론 공지를 통해 신속하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수본을 차리기 위한 검찰과 경찰 양쪽 기관의 실무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언제쯤 국민적 비판이 제기된 선관위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합수본 상황과 별개로 경찰은 오늘 오전 중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직접 설명합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국정구상을 밝히기 위해 다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취임 30일과 100일 그리고 올해 초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회견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국정 2년 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면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기타 세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예정된 회견 시간은 100분이지만 참석한 내외신 기자가 160여 명에 달하고 쟁점 현안도 많아서 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으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여당 주도의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우선 꼽힙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어떤 생각을 밝힐지 시선이 집중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지목된 만큼 이 역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세제 개편 구상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날 회견이 개최되는 만큼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도 주요 화두가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과 검찰 개혁, 노사 갈등 해법과 교육 복지 현안 등 주목할 이슈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회견장으로 이목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7개월 만에 깐부 회동으로 이름을 알린 치킨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그룹 주요 사장단을 만났는데 국내 인공지능 협력사들과 접촉면을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모습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두산 베어스 유니폼 차림으로 같은 치킨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하이닉스, SK텔레콤 사장단과 함께 2차 깐부 회동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환호 속에 가게에 들어선 황 최고 경영자는 부인과 딸, 최 회장, SK그룹 사장단과 한 테이블에 앉아 건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함께 앉았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최태원 회장과 러브샷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에 이어 이제 SK그룹까지 깐부 테이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We're working across many industries from AI supercomputers to CPUs to new PCs and robotics. And so we are here to plan and then maybe tomorrow we have some announcements. 또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은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방한 나흘째 아침 서울 종로구의 SK 설인 빌딩을 찾아 최 회장을 다시 만난 뒤 협력 청사진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LG와 네이버에 이어 국내 AI, 로봇 관련 기업들도 잇따라 만나며 접점을 한층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4월 초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설 경우에 휴전은 물론 종전 협상까지 중대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토건 기자, 우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이란의 공습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쯤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고요. 이에 따라 곳곳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방공망을 가동해서 미사일 11발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쪽에서도 곧바로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이스라엘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더 광범위한 규모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의 공습 직후 이스라엘 당국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격에 따른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피소로 가던 일부 사람들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서부 영공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이어서 이라크와 시리아 등도 영공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확전이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이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이란의 공습 직후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안보 자문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의의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별도로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서 이란 정권이 다시 테러의 길을 선택하면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레바논 전역에서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최고사령관도 이란을 비판하면서 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무력으로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이란이 다시 반격하는 빌미가 됐는데 이 내용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7일 베이루트 남부의 다이에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드론을 동원해 헤즈볼라의 지휘센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소식통을 인용해서 사전에 이번 공습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 직후 이란은 곧바로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면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의회 관계자는 단호하고 고통스러운 대응을 언급하면서 오늘 밤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라며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또 이란의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영내 미국의 기지와 자산에 대한 타격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예멘의 후티 반군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중동 전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원입니다.